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사이다입니다. 이 얘기는 정말 제 인생의 블랙홀 같아요. 가족 간의 재산 싸움보다 신념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도 유튜브 속의 평행우주로 떠나버리신 건 아닌가요? 듣기만 해도 화병이 솟구치죠. 정말 숨 막히는 주제입니다. 진짜. 이게 처음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했어요. 처음에 엄마가 이상한 지구 멸망설 영상을 보내셨을 때 제가 그냥 웃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영상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진짜 단톡방에 매일 아침 50개 이상의 긴급 속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도배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단톡방을 껐잖아요. 그러자 부모님이 저를 세뇌당한 불쌍한 중생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뭘 알아? 이 정부는 곧 무너지고 내가 가진 모든 돈은 휴지 조각이 될 거야. 진실을 외쳐라. 정말 대화가 아예 안 통해요. 제가 경제 뉴스를 보여줘도 부모님 눈에는 거대한 거짓말로 보이는 거죠. 저는 현실에 살고 부모님은 유튜브 속의 종말론 속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이쯤 되면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웃 친구 미영이의 사연이 저를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미영이가 이번에 대기업 임원 승진 심사에서 미끄러졌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족 리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과 똑같았어요. 유튜브 중독. 그런데 미영이 엄마가 회사 관련 극단적인 허위 정보를 SNS에 계속 유포한 거예요. 야, 사이다야. 우리 엄마가 회사 게시판에 내 회사는 곧 무너진다, 임금도 가짜다 댓글을 달았어. 그래서 인사팀에서 날 불렀어. 블랙 유머 같죠? 그런데 현실이에요. 결국 인사팀에서 미영이에게 통보했답니다. 미영씨, 개인 능력은 만점이지만 가족의 사회적 안정성 점수가 0점입니다. 조직의 명예를 고려할 때 승진은 어렵습니다. 미영이는 결국 회사를 쉬게 됐어요. 저는 그때 알았죠. 부모의 중독이 자식의 명예와 커리어를 앗아간다. 이건 단순한 고구마 100만 개가 아니라 독약이었습니다. 저는 미영이처럼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감정적인 싸움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냉정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중독을 고치려고 쓴 돈, 유튜브 디톡스 상담 프로그램 회당 50만 원 6개월, 부모님 두 분이니까 총 2,400만 원, 거기에 왕복 교통비, 프로그램 중에 뛰쳐나가서 생긴 소란 수습을 위해 제가 날린 유급휴가 비용까지 합치니까 대략 3,500만 원을 허공에 날렸더라고요. 와, 이 돈이면 진짜 소주가 몇 병인가요? 저는 이 3,500만 원의 실패 비용을 문서화했어요. 이걸 부모님 앞에서 손해 계산기 놀이처럼 펼쳤죠. 저는 더 이상 감정 싸움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법적 수단 없이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사이다 계획을 가동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A4 20장 분량의 보고서를 전달했어요. 엄마, 아빠, 이건 제가 여러분의 중독을 고치기 위해 쓴 3,500만 원의 비용 명세서와 부모님이 지난 1년간 단톡방에 뿌린 허위 정보 1,800개의 스크린샷 보고서입니다. 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이게 다 뭐니? 네가 네 부모를 조사했니?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서류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된 최후 통첩입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이다 액션의 근거가 됩니다. 부모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념 그룹 내에서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기들끼리 우리는 깨어있는 소수라고 자의했거든요. 저는 이 자존심을 건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경고했어요. 아빠, 엄마, 이 보고서를 아빠가 다니시는 교회, 엄마가 활동하시는 경로당, 그리고 유튜브 그룹의 핵심 멤버들에게 익명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아빠가 진실을 외치는 영웅이실지 궁금하네요. 그룹 내에서 왕따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부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내 체면이 뭐가 되니! 안 된다! 소송보다 무서운 게 사회적 망신입니다. 저는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부모님에게 강제적인 비접촉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적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무기를 꺼냈습니다. 행정기관의 힘. 저는 부모님이 집에서 유튜브 중독자들의 불법적인 소규모 모임을 지속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구청 건축과에 신고했습니다.
주택 내 불법 용도 변경 및 소음 의심으로 인한 민원. 부모님은 곧바로 구청 단속반에 방문을 받게 되었죠. 제가 직접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권력이 대신 싸워줬거든요. 부모님은 유튜브 모임 장소였던 방을 급하게 정리해야 했고 지속적인 벌금과 행정적 불편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돈 3,500만 원으로 불법 행정 신고 서비스를 산 셈이죠.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행정적 압박과 사회적 망신 위협에 질려 저에게 연락을 했을 때 저는 마지막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세무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과거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1천만 원 상당의 증여금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상속 재산은 법적 기여도와 과거 부당 행위를 근거로 최소한으로 분할할 것이며 변호사 없이 세무사 선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법원보다 세무조사를 더 무서워했습니다. 탈세 혐의와 재산 추징의 공포 앞에서 그들의 극단적인 신념도 힘을 잃었습니다. 돈의 힘은 언제나 진실보다 강하죠. 저는 결국 비접촉 유지 및 상호 비난 금지 약정에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법적, 세금적 관계로 재정의하는 사이다를 마셨습니다. 속이 후련하신가요? 저는 사실 조금 씁쓸해요. 저도 가끔 자기 검열을 해요. 내가 너무 자극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냐? 구독자를 로또처럼 기대하는 거 아냐? 아, 진짜 로또 얘기 나오니까 또 혹하네. 저도 인간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돈이 아닌 사명감으로 이 채널을 운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극단적인 화병 고통을 3,500만 원을 날려가며 겪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이웃 친구 미영이처럼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걸 봤기 때문에 제 목소리 톤이 가끔 흥분하고 한숨도 많이 쉬고 질문도 많이 던지죠? 아,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정적을 방지하고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흥분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사명감을 여러분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길었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신념 발등의 묵은 체증은 분명 해소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비접촉 합의서는 가족을 끊는 칼이 아니라 나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다음에도 더 강력한 사이다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